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이었어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1월 2일로 날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회사가 쉬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좀 취해서 오늘은 책을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택배를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원하는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오늘은 그 책에 관한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33년까지 뭐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다. 늘어나는 빈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작가이고요. 노자와 지에라는 분이고,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이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좀 흥미로웠어요. 이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이 책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책을 보고 느낀 바를 조금 이제 정리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되새기면서 좀 이렇게 간결하게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2시가 넘어가서요. 이게 목소리를 좀 낮게 이제 좀 깔고 있거든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빈집과 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그 변화가 있는데,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죠.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이제 저출산이고 고령화이고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신규 주택이 대량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한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을 해서 부수입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토지 취득비와 건설비를 분양을 하게끔 되면 단기간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분양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하고 팔면은 땡이고 팔리니까는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분양 사태만 일어나지만 않으면 개발업자는 돈을 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주택이 있는데 중고주택의 질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고 공공시설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사람이 새 거를 더 선호하는 게 맞죠. 이제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너도 나도 그런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제 신규 주택을 지어서 이제
쪽을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기존의 주택을 어떻게 활용을 하기보다는 그게 더 쉽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옆에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해요. 이제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집이 거주자가 늙어감에 따라서 주택도 늙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20대, 30대를 맞이하면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게끔 해요. 이제 그때의 아파트들도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한국으로 치면은 7, 80년대, 뭐 90년대쯤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뭐 초중 고등학교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뭐 도로, 공원, 고속도로, 터널, 다리, 뭐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그런 이렇게 기반 시설들이, 기반 인프라 시설, 뭐 공공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급속히 이렇게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에서 50년이 경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18년, 2019년도이죠. 2019년도? 곧 있으면 2020년인데, 70년도, 80년도라고 하면은 한 40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그에 따른 빈집도 더 늘어나게끔 되고, 그리고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고, 낡아서 이제 뭐 파이프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예시로 해가지고 들었는데, 주택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고, 이 빚동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가 주택의 소유주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상속을 받지 않느냐, 이제 세금도 나가고, 노후 건물 수리비가 들어가죠.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는 교체를 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한 비용들이 내가 이 주택을 상속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끔 되면, 만약에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그건 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안에 거주해 있는 분들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낙후가 돼서 이제 세금으로 뭐 철거를 한다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은 젊은 세대들 이제 또 용어가 계속 생각이 안 나요.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의 세금이 그쪽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가치 하락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부실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이 한 명, 이제 임대주택인 거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전체를 임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뭐 한국으로 치면 LH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유지 보수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게끔 되죠. 계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나중에 이제 무언가가 망가져서 완전히 교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의 집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거주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투자용일 수도 있는데, 이 투자용일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큰 메리트를 못 느끼죠, 사실. 그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팔고 떠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뭐 굳이 그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의 비용만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죠. 그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이 그냥 돌아가지고 나서 상속자가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자가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게끔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빈집이 증가를 하고 관리비가 체납이 돼요. 그러면 관리가 부실해지고 나중에는 관리가 불능이 됩니다. 그 이제 상하수도가 오래돼가지고 관이 터졌어요. 그 이제 점점점 새다가 이제 또 터지다가,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거를 안 고쳐준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위생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잡초가 생긴다라든지 그런 병충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쥐들도 들어와가지고 살고 바퀴벌레도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치안 문제, 그 이제 뭐 방화범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처를 지낸다라든지 이런 치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적인 주택의 유효 수명 같은 경우에 영국은 약 77년이고요. 미국은 약 55년.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그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덜 한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관리를 좀 잘 못한 경우에 일부는 약 30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대략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관리가 잘 될 경우에 100년이 간다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이제 100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면은 이제 무너질지 말지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에서 가까울수록 집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빈집 수의 증가가 상대적 빈집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증가를 하고, 역에서 가까울수록 빈집 수가 증가를 한다. 전체 수가. 그 집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역에서 가까운 집들은 뭐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입지가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땅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약간 출퇴근이 조금 멀다라고 해도 뭐 전체 집값도 조금 저렴하고 하니까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요. 그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점은 그러하고 이제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 이제 고령화, 노후화된 인프라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반대편에는 살기 좋은 마을을 유지를 하기 위한 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세금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고령화 되면은 당연히
그 사회보장 비용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인프라도 유지보수, 뭐 교체,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어느 정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마을을 관리를 해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러면은 슬럼화가 되고 유령 도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급 의료 있고 뭐 쓰레기 수거 그리고 방문 재택 의료 택배 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필요하고 재해 방지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이랑 이런 자연재해가 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죠. 여기도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일본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그 이제 지역 공동체로서 한 대로 묶는 컴팩트 시티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시 중심지에 일정 부분의 인구 밀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는데 이 유인책이라는 게 정부가에서 쓸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하면 뭐 세제 혜택, 그 이제 세금 감면이랑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뭐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이제 대출 이자를 낮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유입이 되게끔 유도를 한다.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인구 밀도가 유지가 되면 그건 그 안에서 이제 뭐 의료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게끔 되고 뭐 분산되고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통폐합이 되죠. 뭐 이렇게 상가 같은 것도 통폐합이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유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멀리까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구 밀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를 하게끔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이제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하고 그럼 그 이미 지어진 집들은 100년 이상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뭐 어떻게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도 다음 세대들에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그 자신들의 주변의 지역에 이렇게 계속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활용을 해서 이제 빈집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를 해서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이제 구입할 때 철거를 위한 대책이랑 기금 마련을 하는 등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관심을 좀 안 갖는 부분이긴 한데 뭐 내 집이 아니고 뭐 내 땅이 아니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슬럼화가 된다. 내가 어떤 집을 샀는데 20년 모기지인데 20년 뒤에 뭐 집값이 뭐 완전히 이렇게 똑같된다. 그 슬럼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노인들이고 이렇게 다 떠나간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 이제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빈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빈집과 뭐 시골에 있는 집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로 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